경매스쿨 현미경의 치우입니다. 지난 시간에 토지 낙찰 사례를 말씀드렸는데요. 그게 한꺼번에 끝나지가 않다 보니까 이어서 이야기를 할게요. 그 땅을 낙찰 받자마자 곧바로 현장으로 갔죠. 다시 한번 토지를 둘러보니까요, 임장할 때와의 느낌이 전혀 달라요. 왜 이런 물건을 낙찰 받았는지 조금 한심하기도 하고 그냥 포기할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렇더라고요. 공매는 낙찰을 받고 낙찰 금액이 3천만 원 미만이면 일주일 이내로 잔금을 내야 하고요, 3천만 원 이상이면 한 달간의 시간을 잔금 마련하라고 줍니다. 그때 낙찰 대금이 3천만 원 이상이기는 했지만 가지고 있는 돈이 조금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무리 없이 우선 잔금을 납부했습니다. 대출은 땅 정리를 하고 난 이후에 나중에 높게 받을 수 있다라고 예상을 했었죠. 이 위성사진이 2012년도 모습이에요. 개농장 위쪽에 매실나무가 80주 정도 심겨져 있는데 저는 솔직히 이 매실나무가 전혀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어떻게든 처리를 하려고 했었던 거죠. 그래서 일단 이 땅에 매실나무를 파가라고 일정 기간 계고를 했어요. 계고를 한다고 해가지고 거창하게 한 것은 아니고 원래 주인에게 그냥 보여지기 식으로 언제까지 매실나무를 가져가라, 이렇게 메시지를 남겨놨던 것 같아요. 그전 소유자에게 매실나무를 가지고 가라고 하는 그런 통보는 사실상 뭘 해도 다시 피드백이 오는 것은 쉽지가 않죠. 그렇다 보니까 이 나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당연히 고민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매실나무가 관리도 되지 않아서 나무는 멋대로 자랐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익성은 더더욱 없어 보여가지고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그런 애물단지가 되고 말더군요. 일정 기간이 지나고 매실나무 주인이 반응도 없고 또 매실나무를 임목등기한 것도 아니어가지고요, 그냥 포크레인을 불러서 땅을 깊이 파고 매실나무를 밭 가장자리에 2그루 정도만 남기고 그냥 모두 다 파묻어 버렸어요. 이렇게 살아있는 생나무를 파고 묻을 때는요, 매실나무를 뽑아서 하루나 이틀, 짧으면 반나절 정도 한쪽에 쌓아 놓고요, 구덩이를 깊이 파고 나무 넣고 흙 꾹꾹 누르고 이런 식으로 해서 파묻어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나무가 썩으면서 발생할 수 있는 땅 꺼짐이 쉽게 일어나지 않아요. 그거는 기본적인 상식이니까 알아놓으시면 됩니다. 포크레인을 부른 김에 나머지 쓰레기장도 처리를 해야 하는데요, 여기는 지목이 원래 답인데 땅을 독구는 복토를 해서 밭처럼 사용하다가 어느 순간 순식간에 쓰레기장이 되고 말았어요. 이 사진은 이 땅의 사진은 아니지만 거의 이 정도로 많은 쓰레기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쓰레기들도 마찬가지로 땅을 깊게 파서 동물 사체와 내장, 그리고 도축에서 나온 각종 부산물 같은 것들을 모조리 파고 묻었어요. 원래부터 쓰레기장이 아닌 곳이 쓰레기장이 되는 이유는요, 그냥 처음에 한두 번 쓰레기를 버려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버리게 되고, 여기에 저기에 모아놨는가 해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도 버리고, 이렇게 가세를 하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쓰레기장이 되는 것이죠. 어느 정도 쓰레기가 많았냐면 이곳에 쓰레기를 정리하는데 진짜 쓰레기 더미에서 냉장고 4대가 나왔어요. 묻을 수 있는 것은 다 그렇게 묻고요, 그렇지 않은 것은 모두 돈을 주고 폐기 처분했어요. 제가 포크레인 4일 정도 불렀는데 이 정도 불러서 작업을 하니까 어느 정도는 밭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하더라고요. 미관상으로도 전보다 훨씬 더 좋아졌지만 가장 제가 만족감을 느꼈던 것은 더 이상 악취가 안 나더라고요. 진짜 코가 뻥 뚫려서 상쾌한 공기의 소중함을 만끽했었죠. 포크레인 작업 비용은 200만 원 정도 나왔는데 솔직히 비용이 문제가 아니라 뭔가 하나를 해결했다라는 그 느낌이 진짜 아주 뿌듯하더라고요.
이 밭에는 지하수를 뽑아서 쓰는 관정이 총 3개가 묻혀 있었는데요. 물이 제일 잘 나오는 곳은 이 토지의 전 주인인 개농장에서 물을 끌어다 쓰고 전기를 보급하고 그런 거였죠. 그 개농장에서 전기를 끌어서 관정에 물을 쓰고 있었는데 자꾸 전기 요금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그냥 농사용 전기를 신청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봇대를 땅에 박고 농사용 전기를 쓸 수 있게 만들었는데 비용은 한 50만 원 정도가 들었던 것 같아요. 이런 농사용 전기는요, 한전에 문의하면 전기공사 업체인 전업사를 알려줘요. 그 전업사를 통해서 전기 신청을 하시면 아주 매끄럽게 일이 진행이 됩니다. 나머지 관정 2개 중 1개는 물이 거의 나오지 않는 것 같았고요. 또 하나는 남의 논 경계에 있었는데 그냥 다른 사람이 논에 물을 댈 때 사용하는 것 같아서 그냥 모른 척 했어요. 여기까지만 해도 정말 대단히 많은 일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라도 나중에 농기계를 넣어서 작업을 더 크게 할 수 있을지 몰라서 큼지막한 비닐하우스를 한 30평 정도 만들기로 결정했죠. 크기는 30평이 조금 넘었던 것 같은데 이때 비닐하우스를 만들면서 땅을 정리할 때 이 땅 아래 옹기를 만드는 흙이 들어있을지 모른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때는 꽤 신이 나서 가슴이 뛰었는데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냥 그런 흘러가는 이야기가 되고 말더군요. 나중에 그 땅을 되팔 때도 이 이야기를 매수자에게 했는데 매수자도 그냥 시큰둥한 반응을 보여서 괜히 이야기를 했나 하는 그런 민망함이 몰려오기도 했어요. 오랫동안 묵혀져 있던 땅을 개간하면 여간 힘이 많이 드는 것이 아니에요. 비닐하우스를 지으면서 옹기흙 이야기를 왜 했냐면요, 땅에 뼈대가 되는 비닐하우스 그 파이프를 꽂으려고 했는데 잘 꽂아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비닐하우스 설치하시는 분이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또 실제로도 그 땅에 광업 허가건이 설치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옹기 흙이 나온다면 땅값 이외에 다른 수익을 챙길 수도 있었는데요. 그것은 제 영역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래도 아쉽기는 아쉽더라고요. 토지를 볼 때 단순히 서류상에 나오는 정보, 그리고 각종 호재들만 보는 것이 아니라 토지 그 자체로도 수익이 날 수 있다는 것을 꼭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들은 사실상 서류에 나오지가 않거든요. 참 그때 비닐하우스 설치 비용은 자재 비용까지 다 해서 250만 원 정도가 들었어요. 그냥 쓱쓱 꼽아서 지은 게 아니라 진짜 튼튼하게 지어서 아마 지금도 남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농업용 전기를 이용해 관정에서 물을 끌어올리니까 물이 정말 잘 나오더라고요. 처음에는 너무 뿌듯해서요, 제가 그 밭에 갈 때마다 관정에 물을 끌어올렸어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일도 여러 번 해보면 시큰둥해지잖아요. 또 농작물에 물을 뿌리는 것이 일은 아닌데 농지까지 차를 끌고 30분 정도 가는 것이 그것 자체로 일이 돼버리더라고요. 이제는 웬만한 것들은 다 어느 정도 해결이 돼서 그 농지를 담보로 잡고 대출을 실행시키니까 4,200만 원 정도가 대출이 나오더라고요. 3,700만 원 정도의 낙찰을 받고 이것저것 처리한 비용을 썼는데도 실질적으로는 남는 장사를 한 그런 셈이 되어버렸죠. 요즘 흔히들 이야기하는 무피 투자? 그쯤 되는 이야기가 돼버리네요. 이자를 또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 이자는 그렇게 큰 부담이 안 됐어요. 한 달에 10만 원 안쪽이었던 것 같아요. 현금이 있다면서 왜 대출을 왜 받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현금에 여유가 있어도 부동산 대출은 웬만하면 받아두시는 것이 나아요. 부동산에 대출이 없으면 땅 주인이 돈이 많아서 대출도 안 받고 쩌물건 소유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요, 쩌물건은 무슨 문제가 있어서 대출이 안 나오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중을 위해서, 다음 매수자를 위해서라도 대출은 받아놓는 게 좋죠.
그래서 저는 경매나 공매 물건을 낙찰받으면 그 물건의 하자를 치유하고 그때 대출을 실행합니다. 그러면 낙찰받은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으로 대출이 나오는 경우가 왕왕 있죠. 토지도 무피나 풀피가 될 수 있다라는 그 말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옆당 개농장이 공매로 진행되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관리번호로 나온 건데 기호 1번, 2번, 3번이 진행된 것이죠. 이 개농장 주인의 재정 상태가 제가 보기엔 그렇게 많이 좋아 보이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바로 옆 땅을 소유하고 있는 입장에서 입찰을 해야 하나?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넘겨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나은가요? 제가 어떻게 했을지는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꼭 좀 눌러주시고요. 필요한 게 있으면 알람 신청을 하셔서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시고요. 제가 알고 있는 한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